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볼까요?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피선거권 판단이 명운 가른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선 중형이 내려졌었죠. 때문에 2심에서 이게 바뀔 것이냐라는 건데 관건은 이거다. 피선거권 판단이 명운을 가른다. 피선거권, 그러니까 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이 권리, 권한,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오늘 있을 이 2심 선거에 굉장히 달려 있다. 못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여기 달려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3심이 남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키워드가 100만 원이에요. 왜 100만 원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거법은 100만 원 미치냐, 100만 원 위냐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달려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에서 그래픽 같이 볼까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뭐였느냐? 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이 김문기 전 처장이랑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거 조작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고 도지사가 된 다음에 알게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네. 함께 골프를 친 게 맞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있는데 고의로 발언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김문기 씨와의 어떤 이런 관계, 행위 자체를 일체를 다 부인하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무죄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혐의, 백현동 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 해준 거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건 협박에 의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고로 유죄다라고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라는 거죠. 1심은 이랬는데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2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100만 원 위, 100만 원 아래. 셋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아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냐 또는 국토부의 압박극이나 협박을 받았느냐와 관련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0.72% 차이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이 판단한 것인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또 압박을 받았냐 협박을 받았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 사법부의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게 정적 제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적 제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몫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절제해야 된다. 비록 이게 법대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유죄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심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유죄 판결하고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무죄 아니면 나와도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크다. 네, 다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상당히 좀 중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거다. 무죄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1심 때랑 2심에서 살짝 달라진 게 있죠.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왜 재판부가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게 허위 사실인지 사실을 명확하게 좀 찝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김문기 씨 관련한 그 부분이 세 개로 지금 팩트가 이 사실관계가 나뉘었습니다. 공소장 내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사가 돼서 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요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그때야 알게 됐다라는 세 개의 이 사실관계로 따로따로 나눴다라는 거죠. 사실 요 부분이 1심과 2심이 달라지려면 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어떤 요건이 있어야 여기에 기반해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달라졌다면 여기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심에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량 감경, 그러니까 사정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네. 낮춰준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내릴 수는 있겠죠. 다 이 문제 없다라고 무죄를 내리든가 네. 아니면 유죄라면 100만 원 이하는 안 될 것이고 뭐 아마 1,500만 원 뭐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건 어찌 정치 보복이다. 내가 선거에서 진 사람인데 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근데 저는 그 주장은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그 선거에서 지면 자신이 지은 죄가 사라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 선거에서 이번에 유죄가 2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대선에 나가겠다. 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면 선거에서 지면은 무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또 그 이기면은 또 무죄를 받아야 되고, 그거 넘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선거에 나가면은 그것이 면죄부가 되거나 또 선거에서 떨어지면 내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나한테 문제 삼지 마라고 요구하든가 이 두 가지 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상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반 상식과 너무 괴리가 된다. 그럼 뭐 좀 이따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일반 상식과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가능성상으로 있긴 하지만 중간에 뭐 애매하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에 졌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도 말씀을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을 이재명 대표만 받은 건 아니죠. 역대 이 받았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정치인들이 있었느냐 보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있었죠. 양문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죠. 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이거는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벌금 80만 원. 이미 뭐 전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것도 역시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여기서는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22년 12월 사건이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 굉장히 좀 중형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정치인들 과거 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형도 있어요. 네. 그렇죠. 중형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범죄 사실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네. 밝혀져서 그 의원직을 상실시킨다? 이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줘버리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관행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들을 대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양문석이라고 하는 타겟을 정해놓고 수사를 해서 이걸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하국 전 의원도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턴 확인서 같은 걸 써주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 뭐 일주일, 3일 정도 했는데 일주일 확인서를 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잘못 가지고 마치 누군가를 표적 수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의원의 배지를 날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타겟을 정해놓고 보복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런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냐 알았냐.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날리고 100만 원 이상을 해서 후보가 못 되게 한다? 네. 이것 자체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아예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권한을 박탈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큰 어떤 뭐 중형을 내리는 거가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첫째는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고해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그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수사에 관한 한 민주당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것만 재판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개나 되는 것에 대해서 대북 송금의 문제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계세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됐으니까 대선 주자로 유력한 사람이니까 다른 그럼 재판들도 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선거법은 그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래서 넘어가야 되고 저것은 저래서 넘어가야 되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처벌받는 건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과거에 어떤 짓을 하든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다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네.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들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완전히 의견이 지금 다르죠. 네. 사실 오늘 오후 2시면 결론이 나올 텐데 이 결론이 나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 2심 선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오늘 2심 선고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전국은 요동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 혹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웃을 거고요. 100만 원 이상 중형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이 웃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뭐 국민의힘이 웃고 말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선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어떤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이번 2심 선고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약간 또 제3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격인 거죠. 민주당 내부는 다음 기사 볼까요?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1급 체제 굳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플랜 B가 없어서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플랜 B라는 말 언급 자체가 약간 좀 금기시되어 온 면이 없잖아 있는데 플랜 B가 없어서 혼란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을까요? 일단 뭐 플랜 B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없다. 예, 플랜 B는 없고 플랜 B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플랜 B를 설계한다라는 것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혼란을 가질 것이고 네. 비명계가 흔들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질의멸렬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결집할 거예요. 더 갈등적인 요소가 사라들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헌재를 향해서 더 강화된 분노를 표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명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플랜 B도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플랜 B는 현재 없는 상태고 플랜 B는 만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만든다. 현재 민주당은 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플랜 B는 없다라고 그리고 만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플랜 B를 만든다면 가장 무서운 플랜 B는 뭐가 있는 겁니까? 가장 무서운 플랜 B가 뭐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이재명 누가 대표 되든지 간에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다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서는 무서운 거겠지만 일반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게 무서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 플랜 B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지 누가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져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되면은 대부분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명적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법은 누구 지키는 겁니까? 다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원치 않는 판결을 받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직이에요. 그런 얘기는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2심 재판이 됐든 대법원이 됐든 거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과정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심판 몸에 공이 맞고 들어가는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플랜 B가 있다 없다 얘기는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 B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는 국민의힘은 뭐 신경 쓸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만약에 오늘 오후 2시에 항소심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관심은 여기로 옮겨질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대체 언제 나느냐. 여기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스케줄 표를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죠. 선고가 나고 이건 지금 2심이기 때문에 3심은 대략 60일 이내 2달 안에 이 선고가 나야 됩니다. 때문에 3심은 한 6월 26일까지 일단 선고 기한, 물론 선고 기한을 꼭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현재 633 해서 2개월 정도 60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6일까지로 일단 대략적으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물음표죠. 언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지. 네. 언젠지 알 수가 없어서 요 정정을 드릴게요. 제가 633이라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게 60일 이내인 거죠. 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인데 언제부터 60일을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금요일은 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캘린더 같이 볼까요? 이번 주 캘린더.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원래 대법에서 항상 네 번째 주에 목요일에 일반 사건 전개 선고 막 몇십 개의 이 선고를 지금 해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있고 예정대로 선고를 하겠다라고 헌재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금요일밖에 없는 건데 이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기일 지정을 안 했는데 이날 아니면 4월인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가는 걸까요? 금요일에는 나는 걸까요? 그거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거지. 네. 뭐 저희가 뭐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오늘까지 발표를 안 하면 오늘까지 안 하면. 네, 오늘까지 뭐 언제 하겠다라고 이제 네.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국회 측하고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은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4월 달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네. 뭐 다들 여든 야든 이게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덩달아 불안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처럼 빨리 결심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뭐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재판 과정,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다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다 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수기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만들어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최대한 빨리 좀 나오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또 많은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안 하면 금요일일 수 있는데 정기 선고를 하면 금요일 아니라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 선거에서 좀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요? 보수의 헌법재판관이 조한청 헌법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를 2명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한 번이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세 분이 상당히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 평의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본인들이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은 이번 주 금요일은 물 건너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4월 18일에는 두 번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시고 퇴임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결정한 것도 추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들이 당연히 추천을 안 할 것이어서 헌법은 중단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4월 17일 전에는 나온다. 그러면 6월 17일 전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 3개월이라고 친다면 굉장히 겹치는 기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불안 요소 그리고 긴장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결국 국가에너지 소모는 헌법재판소의 늦어진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개인 의견이다, 개인적인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보고 최종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 의견을 또 주셨어요. 네. 이런 거 모두 이 각자의 좀 생각의 영역 부분인 건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분출하고 있는 상황은 선고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오늘 오후 2시 일단 그 첫 번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